디렉터 김고은입니다. 오늘 우리 그로잉업의 스타님들이 내려온다고 하셔가지고 신규분들이 너무 많이 오셨나봐요. 나 신규다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네, 많이 오셨어요. 저를 처음 실제적으로 보신 분들. 네, 그분들이 신규인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사업 설명을 의뢰해가지고 제가 사업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광주죠. 아침에 순천에서 날라왔어요. 제 고향이 전라도 순천입니다. 그래서 광주 일정이 잡혔길래 겸사겸사 엄마도 볼 겸해서 저희 아이와 둘이 와서 어제 여수 너무 좋더라고요. 여수 바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 보내고 아침에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어요. 너무 좋죠, 일. 네, 미팅도 하고 사업도 하고 효도도 하고 딸하고 여행도 하고 너무 자유롭지 않나요? 네, 아침에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우리 전라도 분, 우리 전라도 아시죠? 네, 전라도 여자분들 어때요? 생활력 짱이죠? 미모 짱이죠? 혹시 여기 전라도 아니신데 완전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전라도니까. 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 고향분들도 만난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투리를 전라도의 사투리로 제가 강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서울 여자처럼 오늘 강의를 세련되게 좀 해볼게요. 저는 이제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도 순천 토백이에요. 저희 아빠는 이제 고향이 광주인데 순천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고 저희 부모님들은 순천의 그 선생님이셨어요. 퇴직하시고 지금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남매 중에 제가 셋째 딸.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거죠. 네. 보니까 어때요? 괜찮죠? 네. 분위기 좀 띄우려고 하면 좀 웃어주세요. 그렇게 순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이렇게 뉴욕이라는 도시로 저희 엄마가 유학을 보내주셨어요. 저희 엄마 아빠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엄마 아빠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어요. 저는 뮤지컬 배우가 꿈이었어요. 오, 멋있죠? 그래서 하고 싶은 것들을 저희 부모님들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으로 유학도 가서 브로드웨이에서 이런 공부도 하고 한국에 이렇게 돌아와서 뮤지컬 내에서 조금 이제 일을 해보다가 혹시 예체능계 자녀분 두시거나 예체능 전공하신 분들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들은 것들은 많죠. 예체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가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제 스토리를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 부모님들이 뭔가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서울에서 그러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미 경제적으로 뭔가가 받쳐진 아이들하고 저는 게임이 달랐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얼굴이 예뻐도 별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약간 시리에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20대는 꿈은 굉장히 가득했는데 열심히 뭔가를 노력하는데 뭔가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20대를 보냈었고 제가 터닝 포인트를 이제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여기 다 아가씨 같아요, 그죠? 네. 네. 결혼에 여러분들은 첫째 조건이 뭐였어요? 그냥 살아보니까 어때요? 사람이 더 무뎌진 거 아니죠? 저는요 좀 현명했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었던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할 때 오디션을 보고 이러면 항상 괜찮은 그 집안의 아이들은 이미 그런 심사위원과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시리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선택할 수 없지만 누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남편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현명하죠? 네. 그래서 사람이요 말을 하면 이루어져요. 계속 말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말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언니가 너 정말 돈 많은 남자면 괜찮겠어? 그래서 제가 네 그렇게 했던 정말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제가 일산이라는 곳으로 시집을 가게 됐어요. 일산 하면 떠오르는 게 신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의 집안을 봤더니 많은 재산을 이렇게 보상을 받아가지고 현금도 만났고
저희 남편은 20살 때부터 사업을 해서 자산과 뭐 현금이 엄청 난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혼을 했어요. 네. 왜 웃으세요? 결혼을 했다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저를 굉장히 또 이제 좋아했죠. 그래서 결혼하고 애 둘을 낳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 꿈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뭘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남매를 키우다 보니까 어느새 한 8년의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우리 남편이 여기 남자분들 되게 많으시죠. 저기 머리를 이렇게 고민하시는 남자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남자분들 이렇게 바깥에서 뭔가 일이 있으면 아내분한테 확 시시콜콜하게 다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시죠? 저희 남편도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8년 동안 그냥 된장녀가 아니라 헬리콥터마 뭐 이런 엄마로 아이들만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희 남편이 카드 한도도 써도 넘치는 정말 얼마가 한도인지도 모르는 그런 카드를 줬을 때 저는 그냥 그렇게 쓰고 살았었거든요.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우리 남편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1도 관심 없었고 우리 남편도 저한테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남편이 사람이 너무 좋아요. 만나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람 좋고 술자리를 좋아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떤 결정적인 판단력들이 본인의 어떤 주관보다 분위기에 많이 휩쓸리는 그런 분이다 보니까 사인을 잘못했던 것들이 이제 저희 집에 굉장한 리스크가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됐을 때 남자들은 고민하다가 술을 먹고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제가 알게 될 때는 굉장히 놀라웠었어요. 모든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진 상태에서 저희 남편이 자살 기도를 했을 때 제가 알게 됐어요. 소름 끼치잖아요. 저는 드라마 같은 일이 저한테 벌어질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저희 남편이 어느 날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라는 전화 한 통에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일단은 그걸 막아야겠다. 한강대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감정을 내려놓게끔 하면서 제가 이 남자를 어떻게 멘탈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을 어떻게 해서든지 집으로 이렇게 설득을 시켜서 데리고 와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사인했던 것들이 친구로부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한 거죠. 그런 것들이 빚에 굉장히 많이 찌들렸었고 혼자서 이렇게 막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더 이상 회생 불가능이고 무엇보다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그런 일을 당했다라는 게 멘탈이 완전히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은 어땠냐면 저는 단점이자 장점이 있어요. 굉장히 단순해요. 뭔가를 복잡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이미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간 돈은 돌아오기가 힘들다라는 생각. 그래서 저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많은 분들은 평생을 살아도 1억을 못 모으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근데 저희는 결혼해서 거의 몇십억의 자산을 가지고 쓰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괜찮다고 우리 아직 40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도 해보겠다 라고 큰 소리는 쳤는데 뭐를 할까 고민이 되는 거죠. 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뮤지컬만 했다니까요. 저는 한 번도 돈이라는 걸 벌어본 적이 없어요. 자격증 하나도 따보지도 않았죠. 그렇다고 뭔가에 어디에 가서 영업이나 이런 것들도 자신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제 직업이 뭐였냐? 제가 단순하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집에 오는 그 도우미 아줌마를 보면서 나도 저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저의 직업은 가사도우미 파출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카드가 다 막히고 남편이 생활비를 전혀 못 갖다 주면 주머니에 돈 10,000원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노동. 내 몸을 시간을 써서 돈을 벌어야 되는 일 그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을 제가 1년 정도를 보냈어요. 제 머리는 또 잔머리가 좋아요. 큰 머리는 없는데 그래서
이게 다른 엄마들 집을 가면 얼굴이 많이 알려질 것 같아서 직장 엄마 집만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엄마들 집을 가면 얼굴 안 보고 열심히 일해서 오면 되니까. 자, 그렇게 제가 1년을 열심히 살았어요. 인생이 변했을까요? 인생이 변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8년 전에 4시간 일하면 35,000원이었거든요. 새 집을 돌고 일주일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제 인생이 변했을까요? 절대. 제 몸은 너무 힘들고요. 너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마이너스고 이자에 물어서 재산이 다 날아가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정말 최대 제가 열심히 살았던 게 그때 같아요. 정말 최대로 열심히 살았던 게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인생이 안 변하고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유사나라는 이 비즈니스가 그때 저한테 왔어요. 그 전에는 여러분 제품 다 체험하셨죠? 네. 저도 제품 좋은 건 알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비염, 아토피, 알러지성 질환, 우리 아이들은 항생제 알러지까지 있어가지고 약을 못 먹는 굉장히 면역력이 저하된 아이였는데 이 제품을 처음으로 소개를 받았을 때 그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공신력이 있는 자료를 보고 제가 선택을 했을 때 아이들이 꾸준히 섭취를 했을 때 굉장히 건강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제품 좋은가 보다. 그냥 제품을 먹였었고 제가 그렇게 파출부를 하면서도 아이들 제품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제품 한 번 드시면 끊을 수 있던가요? 못 끊었어요. 그로부터 그래서 딱 1년 정도 있다가 제가 이 비즈니스의 플랜을 정확하게 듣게 돼요. 제품도 좋고 회사도 좋고 다 좋은데 저도 이러한 업에서 굉장히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많으시죠? 저도 여유 있게 살 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제가 호구잖아요. 귀도 얇아요. 뭘 잘 사줘요. 그러니까 계속 저한테 와요. 그럼 저는 사주다가 계속 오면 있는데도 사줘서 나눠주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은 누군가한테 부담을 주는 일이구나. 계속적으로 영업을 해야 되는구나. 새로운 사람을 찾아다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저도 그러한 선입견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정말 저희 소개해준 스폰서님으로부터 이 플랜을 딱 듣고서요. 깜짝 놀랐어요. 유사나가 달라도 가장 정말 다른 점은요. 보상 플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플랜을 딱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아무리 파출부를 하고 저녁에 대리기사를 하고 만약에 노래방도 오면 쓰리자 포장을 해도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는 인생이 절대 안 바뀐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가져갔을 때는 삶이 바뀌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에 저는 이 플랜을 집에 가서 막 그려봤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저는 결단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땠냐면 저희 집이 다 날렸어요. 아파트 날려, 땅 날려 다 날아가더라고요. 은행에서 좀 굉장히 쉽게 빠르게 가져가더라고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저희 집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거는요. 저희 그 농가 기구를 놔둔 그 하우스에서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마지막.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파출부를 하면서 일을 만났었거든요. 아이들을 빨리 그 하우스에서 빼주고 싶더라고요. 1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파출부를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1년, 또 이렇게 1년. 아이들이 크는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정말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나와 내 가족의 인생은 변하지 않겠다라는 내 간절함이 저를 결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 생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엄마들은 안 먹고 안 쓰면 되지만 아이들한테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전라도의 저희 엄마에게 지금 초등학교 그때 당시에 1학년 들어가는 저희 딸,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는 저희 아들을 1년을 맡겼어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약속했죠. 딱 1년만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거라고. 하지만 1년 있다가는 반드시 같이 살게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 당시에 집도 없어서 제 동생 집에서 기거를 하면서 서울 본사에 가서 교육받고 왔다 갔다 하면서 1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네트워크라는 게 축적이 되기 전에는 레버리지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1년의 시간인데 저는 정말 아이들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안무가 아니고
작은 원룸을 구할 보증금을 마련해서 아이들을 다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과 함께 또 우리 아이가 원룸으로 오다 보니까 큰애가 너무 답답해 하더라고요. 그나마 할머니 집이나 이런 데는 공간이라는 게 넓었는데 원룸에서 같이 생활하는 5학년이 되는 우리 아들이, 그래서 아들한테 다시 약속했죠. 너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엄마가 반드시 집을 짓고 너에게 멋진 방을 선물할 거라고. 말하면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을 뱉고 아이들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은 지켰어요. 정말 놀랍게요. 3월달에 입학식인데 2월 28일 날 그 2층 집을 지어서 입주를 하게 됐는데 굉장히 소름끼치였어요. 왜냐면 그 농가주택이라는 거를 주택으로 제가 그 경매를 받고 허가를 받아서 주택으로 짓기까지 굉장히 까다로운 서류가 있어요. 집 지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 일이 2월 28일에 기적처럼 이루어져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유사나 이 비즈니스를 저는 딱 4년 만에 내가 원하는 집을 지었고 지금은 8년 9년 됐어요. 지금 집 짓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겠죠. 완벽한 경제적인 시간적인 그런 모든 여유를 누리고 있고, 어제 우리 아이 지금 저 안에 있거든요.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할머니한테 맡겼던 그 아이가. 근데 저는 그래요. 부모라고 하면 요즘에 방학이고 코로나고 애들을 끼고 있죠. 힘들다 엄마들 계속 얘기하죠. 네. 아이들도 힘들어요. 하루 종일 집에 엄마 잔소리 듣는 것도 힘들고. 왜 아이들 입장은 생각하지 않나요?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중학교 아이들이 왜 집을 나가냐. 엄마가 집을 안 나가니까. 아이들도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데리고만 있다고 해서 좋아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교육이라는 거는요, 엄마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 매일매일 엄마가 열심히 살아내는 게 가장 큰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 아이하고 이번에 순천에 오면서 그런 과거 얘기나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제 인생이 드라마 같아요? 네. 드라마보다 재밌죠? 네, 제가 이 일이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정말 드라마보다 연속극보다 미니시리즈보다 더 재밌는 게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걸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저같이 그렇게 간절함은 없으시죠?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PPT 넘어가나요? PPT도 안 넘기고 저는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사업 설명. 그래서 기계치예요, 제가. 여기 보이세요? 그 전에 화면. 이거 예쁜 거 전에. 자, 이게 제 8년, 9년 전 모습이에요. 지금하고 어때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웃으셔도 되게 웃고 싶고 굉장히 웃고 싶잖아요. 네. 굉장히 평범한 아줌마. 이때가 파출부 할 때 김치 담다가 그래. 하여튼 파출부 시절이었어요. 이때가. 얼굴이 어때요? 못생기진 않았는데 어때요? 활력이 없고 얼굴은 누리끼리하고 붓기가 있고 굉장히 뭔가 삶에 찌들린 얼굴이죠. 그 다음 거기서 넘겨주시는 거예요? 네네 이렇게 하시면 네 어때요? 지금 얼굴이에요. 이때는 화장을 조금 더 했죠. 네.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네? 완전히 바뀌었죠. 여러분들은 1살, 2살 이렇게 한 해가 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걸 느끼죠. 내 잔주름도, 내 뱃살도. 근데 저는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서 세포가 더 젊어지는 걸 느껴요. 저는 세포과학의 전문 기업에서 세포 성형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미래의 모습이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좋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과연 이 비전이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안 해본 일이잖아요. 그죠? 낯선 일이잖아요. 안 해본 일, 낯선 일, 내가 가지 않은 길. 정말 이게 비전이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를 아는 방법, 아주 쉽게. 뭐예요? 이 일을 먼저 한 사람. 그죠? 어떻게 보면 직장 상사라고도 할 수 있죠. 선배.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라이프
담고 싶으면 그 이름 비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미래의 모습이니까 나의. 그런데 제 모습이 어때요 지금? 담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 이름 비전이 있는 이름이다.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이니까. 이해가시죠? 자, 누구나 많은 사람들은요, 자유로운 삶. 누구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어디에 구속당하고 이래라 저래라. 우리는 생각하는 어떤 동물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뭔가 자유롭게 살고 싶잖아요. 이 자유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뭐가 가장 필요해요? 건강이 가장 필요하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데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가요. 그쵸?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건강해야 되고요. 또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으면 뭐가 필요해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 돈 필요 없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유로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라는 게. 시간이라는 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자유롭게 쓴다. 아무것도 안 하는 백수가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일하고 싶을 때 일을 하고 일하고 싶지 않을 때 일을 하지 않는 게 시간의 자유인 거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이런 삶 살고 싶으세요? 네. 이러한 삶이 펼쳐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고를 좀 바꾸셔야 펼쳐져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모든 교육 안에서 또는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주위에 있는 환경들을 보면 돈을 벌어가는 방식이 어디에 있었어요? 항상 이쪽에 왼쪽 사부면에 있었죠. 자,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책 안에 나온 내용이에요. 많은 분들이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서 돈을 버는 방법을 누구한테 물어봐요? 옆집 아저씨, 옆집 언니,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그들이 성공자예요? 돈 벌었대요? 그들이 미래를 볼 줄 알아요? 내가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를 해내고 싶고 비전을 내가 보고 싶으면 뭘 보라고요? 미래학자들, 성공자들 이런 분들이 쓰신 책 안에 답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책 안에 이렇게 있어요. 현금 흐름 사부면에 대해서 왜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없을까에 대한 얘기를 이 안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대요. 그럼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버는 일을 해야지